소름 끼칠 정도로 빠르게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원화의 가치는 대략 20%가 떨어졌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떨어질 일만 남았죠. 지금 환율이 1,400원대인데도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데 만약에 환율이 2,000원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꼭 말도 안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 성적표와도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10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요. 10월달 수출액이 595억 7천만 달러로 역대 10월 중에 최고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10월달 반도체 수출만 해도 25.4%가 늘어난 157억 3천만 달러로 역대 10월 수출 중에서 최대치를 갱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올해 3분기에만 외국인들이 16조 원이나 반도체 관련 한국 기업 주식을 순매수했는데도 이렇게 환율이 안 내려간다는 건요. 그만큼 원화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일반적으로 외국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요.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환율은 진정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전혀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이고 거기에다가 달러 인덱스까지 살펴보면요. 현재 연초 대비해서 10%나 빠졌기 때문에 그럼 연초 대비해서 환율은 10%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지금 환율은 어때요? 전혀 진정되지 않고 1,400원대를 유지하는 모습이죠.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지금보다 원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나온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올해만 해도 45조 원 추경을 했고요. 앞으로 나라 빚만 대략 500조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죠. 그동안 정권들의 국가 채무액이 늘어난 비율을 봐도요.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급격하게 돈을 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경제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원화는 안 들고 있으려고 하고 뭐라도 바꿔두려고 하고 있죠. 한국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닌데다가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돈을 찍어내는 데에다가 여러 가지 상황도 안 좋으면 당연히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단순하게 수입 물가 상승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환율 폭등이 시작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달러를 사들이는 투기 수요가 커질 거고요. 국내 자산보다는 해외 자산을 선호하면서 계속해서 환율이 추가 상승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겠죠. 1997년 외환 위기 때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데도 환율 방어에 나섰다가 보유하고 있던 달러가 바닥나서 국가가 부도 날 뻔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3,500억 달러 중에서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나라 빚만 500조가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또 문제인 게 바로 기업 부채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화로 빚을 많이 낸 기업들이나 은행들은요.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원화를 조달해야 빚을 갚을 수가 있으니까 재무 구조에 더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수출 중소기업 487곳이 통화 옵션 상품에 가입했다가 환율 폭등으로 약정한 낮은 가격에 달러를 팔 수밖에 없어서 총 4조 원에 해당하는 손실을 본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요.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거나 못해도 30%씩 가치가 낮아지는 거니까 이제는 열심히 통장에 저축하고 원화를 모으기만 하는 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